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 녹산공단 설비 40%가 멈췄다. 이런 제목이군요. 경제 버팀목 산업단지가 흔들린다. 가동률이 61%로요. 사상 최저를 기록 중이랍니다. 정부가 국가산단 대상 휴폐업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이군요.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법관회의 안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명백한 위헌이다. 이러면서 탄핵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과천 집값 12% 뛸 때 거제는 17%가 빠졌다. 이렇게 돼 있군요. 수도권 상승, 동남권 하락 심화되고 있다. 올해 가격 변동 최대 격차가 29%포인트. 지역별 집값 양극화 7년 만에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북한 삭감몰 기지 파장.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너무 다른 한미 대응 이렇게 제목으로 전하고 있군요. 북한 탄도미사일 폐기 약속 놓고 청와대는 북한 어떤 협정도 안 맺었다. 반면에 미국은요. 김정은 약속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한미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 경제를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엔 비자금설, 양진호 회장 얘기군요. 도로 침박 비박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자유한국당 얘기. 삭감몰 미사일 기지, 그리고 슈퍼 히어로의 아버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양진호 회장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양진호 비자금 최소 30억. 압수수색 미리 알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임원 재직 중인 내부 고발자 어제 얼굴을 가린 채, 얼굴은 노출이 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직원 차명 주식 매매 등 방식, 경찰 수사자 회유 협박, 현금 500만 원 받은 임원도. 여러 가지 얘기, 비자금 얘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옆에 또 기사 보시죠. 어제 내부 고발자 기자 간담회 내용을 또 전하고 있는데요. 양진호, 나 대신 구속되면 3억 원, 임직원의 허위 진술 강요했다. 이런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위장 계열사로 비자금 30억 조성, 성범죄 영상 업로드 조직 운영. 이게 파도 계속 나오는군요. 그럼 어제 내부 고발자의 폭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8월 달부터 임직원들에 대해서 허위 진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각 대표이사가 다 책임지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강요와 협박, 회유가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환조사에 임했던 직원들은 소환조사 갔다 와서 제가 알기로 50만 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 가기 전에 모 임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모 임원이 경찰에 소환되기 전날 소환되기 전날 양진호 회장이 준 돈입니다. 돈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5만 원권 별장으로 들어있습니다. 네. 정우가 위원님. 저렇게 임직원을 회유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회유를 했다라는 건 본인도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양 회장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예. 다 뭐 예견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결국에는 내부 직원들의 폭로가 사실 가장 두려웠을 것이고 예. 그동안의 잘못, 사람이란 걸 왜 몰랐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양 회장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찰, 검찰의 조사가 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세인들의 큰 관심은 불법 수익으로 인한 그 예. 수익금에 대한 환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점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다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좀 차분하게 한번 보면서 예. 그동안의 행태와 죄에 대해서 좀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 예. 드디어 이제 돈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충격적인 게 이제 비자금 얘기가 나와요. 구체적인 네네. 액수가 30억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내부 폭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100% 이제 확인은 안 되었지만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면 네. 과연 그 비자금 어디다 썼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디로 흘러갔을지 예. 잘 모르겠다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원래 되고 통상 있습니다. 비자금이라면은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쓰기 위해 네네. 마련한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 그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 국세청과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계좌가 흘러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주 예. 촘촘하게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수사당국에 의지가 있다면 예.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배후에 거대한 카르텔이 있지 않겠느냐, 예. 비호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 이런 비자금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과연 그 비호하는 세력이 예. 누구일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 세력에게 비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 예. 이런 걸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건네졌다면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화시키거나 하는 예. 노력을 음으로 양으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으면 그런 예. 의구심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수사당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불법 영상 카르텔 얘기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폭로 내용 중에서도요. 성범죄 영상 업로드 조직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어제 내부 고발자의 폭로 내용 추가로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음란물 방조 사건에 이렇게 회장과 사장이 이렇게 도망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몇몇 임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실시한 과정에서 이미 퇴사해버린 임원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헤비 업로드를 관리하고 또 직접 일부 업로드도 하고 서버를 통해서 끌어올리기라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 회장 사장이 도망을 가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와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 영상 업로드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바로 카르텔, 이른바 카르텔 그리고 비호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저렇게
버젓이 저런 일을 했은 거는 누군가 뒷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진호라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예. 그 뭐 위디스크니 뭐 파일로더니 이런 정상적인 웹하드 서버라고 하면은 예. 뭐 거기에서 자기가 배당을 받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 거기가 불법 영상들이 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판을 펼쳐준 예. 그 뭐 파일로더나 위디스크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책임이 없으려면 예. 그런 영상물이 오는 걸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못 올라오게 막았다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불법인 영상은 우리는 필터링을 해서 걸러낸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외려 그 헤비 업로더라고 뭐 굉장히 예, 이게 예. 헤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예. 많은 그런 불법 영상을 아주 그 영업으로 그런 걸 예, 예. 올리는 거죠. 그 서버에다가 그 업체 자체를 그리고 그런 헤비 업로더 자체를 이 사람들이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예. 그런 불법 영상들이 그 서버에 올라오도록 했다는 건데 예. 그럼 이런 거는 늘 우리 사이버 수사대에서 예. 뭐 이런 검색어나 뭐 이런 걸로 관리를 하는데 뜨지 않도록 그런 것을 그러면은 이런 게 올라온 그 서버라든가 뭐 이런 그 게시자들을 수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이 양진호라는 사람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수사기관을 관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관계된 뭐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용으로 좀 수익을 넉넉히 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봐서는 이렇게 뭐 본인 직원들에게 수익을 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제 예상은 예. 개인이 착복을 하거나 예. 자기 치부용으로 썼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지금 또 뭐 언론에 나온 예. 뭐 보도되는 것 중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와요. 무슨 관상 보시는 분을 만나서 무슨 대통령 무슨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예. 전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로봇을 만드는 그런 예. 회사를 만든 거 봐서 예, 예. 본인이 경력 세탁을 해서 좀 오. 제대로 된 사업가처럼 행세하고 예.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좀 후광 효과를 노릴 때 예. 그 표적들이 있죠. 예. 그런 데에 쓰였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지금 그 교수 특수행처럼 그런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을 때는 뭐 무마용으로 예. 뭔가 들어갔을 돈도 있고 여하튼 좀 개인 착복 아니면 불법적으로 청탁, 로비 명목으로 쓰이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가능하죠. 변정호 교수님. 네. 자칫 이번 사안이요. 대단히 넓고 깊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IT 업계 예. 제2, 제3의 예. 양진호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뭐 IT 선진국가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 IT 업체의 문화는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IT 업체 종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짓밟히고 있어서 예. 심지어 뭐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수년간 일했는데도 단돈 15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회사 지분으로 주겠다. 예. 이렇게 착취를 하고 그리고 근로 환경도 열악해서 뭐 맨땅에다가 매트리스 깔아놓고 예. 자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폭행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예. 한마디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지만은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감시가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고 또 근로기준법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 지금 이제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적도록 노동자가 적도로만 돼 예. 있고 회사가 그걸 기록하는 부분은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예. 이번에 이제 양진호 케이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개인 재산이 한 1,000억 대가 되고 예.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위장 계열사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예. 그런 수법을 써왔는데 본인은 이제 회사 운영을 폭력 그리고 불법적인 돈 예. 그리고 갑질 권력 예. 이런 걸 가지고 해왔는데 예. 아마 다른 IT 업계에도 좀 비슷한 형태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조사 그리고 또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배정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IT 노동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T 업계 종사자들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골프채로 폭행. 사람을요. 돼지 XX 폭언. 그러니까 욕설은 다반사였다는 거죠. 제2, 제3의 양진호 판치는 IT 업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철희 의원실 피해 사례 보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성추행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요. 과로로 폐 절반 절제한 직원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매정하군요. 아니 단순히 매정하다는 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고작 15만 원 지급, 직장 괴롭힌 극단적 선택 부르기도. 근로기준법 개정, 무료 야근 막고 심층 조사로 현장 목소리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과 위원, IT 업계는 첨단 산업입니다. 그런데 직장 문화는 첨단이 아니라 거의 정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IT 업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2000년 초 이제 IT 예. 업이 일어설 때, 그러니까 특정한 업계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하거든요. 굉장히 영세한 공간에서 그야말로 밤새워 일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돌이켜 보면은 여기 기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노동에 대한 그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또 비인격적이고 비민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잇따라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IT업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그 우리나라 여러 사업 영역에서도 이 같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어떤 그 사용자 예를 들면 오너 입장에서의 예. 어떤 인식의 변화 이것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촉구 그리고 인식의 변화 이런 것도 같이 수반돼야지. 예. 지금 어떤 뭐 법이라든가 어떤 처벌 위주 가지고만 하루아침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구를 하면서 좀 따라가야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각성을 하고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려한 줄만 알았던 IT 관련된 종사자와 그 업계,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